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느덧 11월도 내일이면 말에 접어들고 또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올해도 다 끝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참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11월 달 마무리 잘 하고 또 연말 마무리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날이었죠. 10시에 개장을 해서 4시 반에 또 폐장하고 시간에 움직이고 했었는데 그날 개인적인 뭐 교육 일정이 있어서 방송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요일 날은 오전장 뭐 짧게 뭐 1시간 반 정도 시장을 보고 급하게 좀 나가 보느라고 오후장은 전혀 좀 보질 못했었는데 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네옴시티에 넘어서 또 인도네시아 이슈까지 철도 이슈를 붙어버리니까 오후에 이제 뭐 철도 관련해서 한 번 더 강하게 쳤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네옴시티라는 이 메가 트렌드 엄청나게 빅 테마였죠. 한미글로벌이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5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간 뭐 두세 달, 3개월에 걸쳐서 테마가 끌었기 때문에 테마의 이 순환 주기도 풀로 다 채우면서 일단은 테마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래요. 과거에도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지만은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게 쭉 올라갔던 적은 제 기억상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마가 아닌 산업단 섹터에서 산업이 성장해서 올라갈 때는 그게 다른 말이지만은 테마로 인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이 이제 둘도 없는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어 정말로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산업의 발전, 산업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올 때는 뭐 그 끝이 어딘지 쉽게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조정 이후에 또 다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서비스 업종의 대폭등이었고, 또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의 이 흐름이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빌리티 혁명에 의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이 늘어나 또 뭐 상승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옴시티의 흐름을 이제는 놓아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지난 목요일 이후로는 그러한 매기가 일단은 재건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재건 자체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인프라 투자에 의한 이 수혜 섹터가 이제 수혜를 받는 구조다 보니까 테마로 가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인 수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구분해서 이제 슬슬 옥석이 가려지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1차적인 테마로 올라갔던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 뭐 등등의 종목이 있다면 2차적으로는 실질 수혜주를 찾아 떠나는 그리고 그러한 실질 수혜주가 어떤 게 될 건지에 따라서 이 글로벌 자금들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11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12월 달의 일정은 이미 11월 달에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 17일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빈살만 왕세자로 하여금 네옴시티의 이슈를 지금 신경 쓰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 내년 1월에 있을 큼직큼직한 이벤트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수익 매매의 기본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시장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투자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좀 더 뭐 한 치 앞을 좀 내다보고 움직이는 전략도 지금은 괜찮은 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크게
중요한 구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한 돈의 흐름이 어느 섹터로 움직이는지, 이게 더 중요하며 그 기운이 제공과 전통산업 섹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중심 포인트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간밤 미 증시는 뭐 장 초반 갭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연 며칠 뭐 미국의 이제 블러드 총리로 하여금 뭐 기존 터미널 이 금리가, 미국의 터미널 금리가 4.4에서 4.6이었는데 그거를 5.2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뭐 7% 금리를 말을 하다 보니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전히 10월에 FOMC까지는 시차가 남아 있고 실적 발표도 시차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10월 달 발표된 CPI 자체가 7.7이 나왔죠. 이미 8.8에서 8.4, 8.2, 8.1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CPI는 떨어지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상치보다 확실히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겁니다. 사실상 CPI는 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보다 높았다라고 떨어졌던 거고, 그로 인한 연준의 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연준이 오히려 금리의 긴축 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그러한 긴축 속도 조절을 통해서 CPI의 이 변화 혹은 인플레이션 감소 폭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이 테스트 기간이 다가오는 구간이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소강 상태를 갈 가능성이 높고, 뭐 폭등은 아닐지언정 옆으로 기어버리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이 섹터와 시장 흐름 순환매만 잘 탄다면은 뭐 무리 없는 그런 장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좋고, 오히려 이런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거는 미국의 캐터필라의 이 차트인데요. 거의 시장 대비 굉장히 강력하죠. 또 이번 반등장에서 미국의 기술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이 국내의 현대두산 인프라라든지 현대건설 기계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점 보시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미국의 앨범알이 박스권을 그리고 신고가의 영역을 그렸던 것과, 우리나라의 2차전지 산업 특히 소재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치면서 갔던 부분이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글로벌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센 거,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메타, 뭐 애플, 테슬라 등등 빅테크 기업들이 빡빡 기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업종이 빡빡 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즉, 큰 틀에서의 흐름은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동조하고 있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정도는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약간 밀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또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는 좀, 코스피는 버텼고 코스닥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그간 많이 올라온 흐름 속에서 연 이틀 하락 조정을 보였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이 만들었던 갭을 좀 좁히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코스닥도 만들었던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해석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진행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의 CPI 서프라이즈 발표와 함께 나스닥이 7% 상승과 더불어 코스닥 및 관련 기술주들의 큰 폭 반등이 나와주었고, 그 이후 P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낮아지면서 지수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G20 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마찰 없이 마무리되고,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함께 네옴시티 대망의 테마 장세가 1차적으로 마무리됨과 동시에 새로운 테마를 기다리며 혹은 2차 네옴시티 테마의 출현을 기다리는 장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네요. 거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 결국 휴전을 할 것인데 이 시점이 문제겠죠. G20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속적인 발언이 나오는 동안 그러한 기류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만한 팩트적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재무 쪽에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으로 시장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도 볼 수 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들을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유럽도 국내도 건설 중장비 섹터 즉 올드 산업 전통 산업 섹터가 과거의 성장주 섹터를 잠식하면서 올라서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 즉 돈의 방향이 이러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반등은 성장주에서 하긴 하지만 크게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지 못하면 추세적 반등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하나 달 겁니다. 분명히 올라올 건데 그 핵심은 CES에 있다. CES 2023년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로봇 섹터도 분명히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일일이 다 코멘트하고 하기에는 뭐 10시간을 촬영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를 만들면 카페에 올리던지 할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돈 벌기 쉬운 그런 장세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정부의 지출에 의한 그리고 중동 등 에너지 부국의 개발 또 한 가지 언젠간 해야 될 막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 미국의 유럽의 리파워 법안 등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속적인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그래요. 과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해서 이 공급망의 문제가 생겼었죠. 그러한 공급망 문제 그리고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넣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로 인한 에너지 자립 그리고 이 자원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친환경이 한 발짝 더, 2배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쇼티지가 지금 터져 나옵니다. 친환경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이쪽에서는 수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주를 못 맞춰서 태양광과 친환경과 모든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바뀌어져 버린 산업이 존재합니다. 그런 산업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번 한 주는 시장만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는 국면이고 한국 시장 또한 조정을 받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들어올린 이유는 CPI 발표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향 곡선 그리고 이로 인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에 베팅이 들어갔고 거기에 더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기대감이 주는 심리적 영향에 의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면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12월 CPI 발표 및 FOMC 발표 전까지의 시차를 두고 큰 이변이 없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올라온 건 이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얼마나 풀어버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시점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감염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점진적으로 테스트 및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문을 다 열어버릴 때는 오히려 기대감 소멸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문을 연다고 화장품이 더 잘 팔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대감이지. 제가 볼 때는 실체가 드러난다면 그러니까 실체라는 거는 실적이 드러난다면 모를까 네 지금 다 기대감입니다. 중국 소비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세계에 그냥 희망을 거는 한 가지 사항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로 제가 쪽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몇 번 받았네요. 왜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 뭐 이런 말을 좀 하는데 말이죠. 과거 테마주의 대장을 다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목군들 떨어졌을 땐 낙주로 접근을 해서 핵심 넥라인이 깨졌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자리에 손절을 못하면은 평생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테마주, 그 다음에 역사적인 테마주의 대장주에서 물려버릴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예, 저는 많이 올라와서 안 볼 것 같습니다. 낙주는 기술적으로 뭐 본다면은 기술적으로 보겠지만은 지금은 투자 관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뭐 그렇고요. 자, 즉 테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테마일 뿐이고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얼마나 그 위에서 뭘 더 먹겠다는 탐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 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후 그런 대장주는 한 번에는 안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올 기회도 줄 것이라고 봐져요. 특히 이제 고점에서는 특징이 있죠. 다 대주주가 팔아버리는 주식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옴시티는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 맞춰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실제 이로 인한 수익이 나는 쪽 그리고 공정에 맞춰 움직일 쪽을 구분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벌써 11월 말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CES 2023년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자,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일단은 SY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요일 날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올랐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옴시티와도 엮여 있고 모듈러 주택이 이제 재건에도 엮여 있는데 뭐 SY 덕신하우징 이쪽을 어떤 쪽에서 보냐면 모듈러 주택은 데크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철제 구조물이죠. 그 데크 플레이트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업체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Y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실질 수혜가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잘 기다려 봐야 되고 네옴시티나 이 재건이나 친환경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게 변압기입니다. 이런 변압기 종목군들 최근에 강세였죠. 그리고 저희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좀 물려 있다가 이번에 반등하면서 엊그저께 지난주에 좀 다 팔았었는데 일단 다시 진입을 할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다 팔았지만은 다시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건 관련해서는 밑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실적으로 좀 가지고 왔던 태평양 물산 등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에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게임주 관련해서 뭐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모아데이터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테마즈 성격의 종목군들이 사실 연속성을 띌지 저도 의문이 좀 많이 되네요. 탄소 포집이라든지 관련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고 하는데 뭐 종목군들을 한 번에 좀 봐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지수는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3일 조정을 받았고 이게 이번 갭을 메꾸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60일선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인지 저는 아무래도 갭을 완벽하게 메꾸지는 않고 좀 밀렸다가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흐름만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자리를 저는 이런 자리로 일단은 보고 있네요. 과거 8월 달에 올라갈 때 갭을 들고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까지 올라오는 거 좀 밀렸다가 덧지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까지 해서 저는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보는데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지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부터 볼게요. 삼성전자가 좀 잘 버티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때 SK하이닉스는 금요일날 좀 박살이 좀 나버렸는데요. 목요일날 SK하이닉스를 이런 구간에서 88,000원 언저리가 떨어지면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장전에 전부 매수를 걸어놨어요. 밑에까지 좀 걸어놨는데 이거는 100% 목요일날 주문 실수가 나온 겁니다. SK하이닉스가 10% 개파락 정말로 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개파락이 SK하이닉스에서 나왔는데요. 뭐 코로나 때 급락을 했을 때도 뭐 웬만해서 개파락이
7% 9% 나온 적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하락 때도 9% 하락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시가의 9%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이걸 매매를 했으니까 아는데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너무나 황당해서 이거 주문 실수가 터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로 쭈루룩 걸어놨던 게 그냥 최저가에 사진 거는 이거 주문 실수가 나오는 바람에 저도 운 좋게 하이닉스에 잘 체결이 돼서 꽤 큰 수익을 났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SK 하이닉스는 이 시차 때문에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6%에 마감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갭하락은 마이너스 2%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이런 갭 하단 자리를 노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차가 1시간이라는 시간차가 발생을 해서 이 외국계 트레이더 쪽 외국과 우리나라의 시간차 때문에 이걸 수정하지 않은 쪽에서 문제가 터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1분도 채 남기지 않고 갑자기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감지하고 손절을 걸어버린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어부지리로 좀 좋은 수익을 SK 하이닉스에 좀 냈었는데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9천억의 적자를 예정을 한다. 라고 해도 올라왔는데 이 구간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깨지면은 어디까지 깨질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좀 반등을 해서 올라오지만은 이 구간에서 일단 옆 헤드앤숄더가 좀 눈에 띄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전지도 대형주 입장에서 좀 관망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도 누적 수급도 좋고 그 다음에 11월 중으로 GM과 합작 공장 설이 좀 도는데 일단은 이 자리 지지하는지 혹은 깬다면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면서 최대한 하단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아무래도 삼성의 뉴 삼성 전략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2차 전지를 키우겠다 등등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10조 투자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에서 삼성 SDI가 최근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포스코 홀딩스 대형주에서 여전히 강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여전히 강해서 수급적으로 이런 구간 안 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만원대 지지가 된다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대형주는 이 정도 선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나 이쪽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특별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라면 이 반등을 전부 다 반납해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림이 와도 별로 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리튬 보죠. 하이드로 리튬 여전히 신고가 유지하면서 가는데 보통 이런 종목군들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더 화려하게 위로 쏘고 급격하게 밀리는 경우도 많죠. 한국 BNC 예를 들면 마지막에 이렇게 가서 화려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장대 양복을 시원하게 뽑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도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양도 사실 보면은 막판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달려오다가 장대 양봉으로 쭉 뽑고 이렇게 달려오다가 뽑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예전에 신풍제약도 막판에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뽑고 급락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 물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이드로 리튬도 그러겠죠. 저는 더 이상은 무서워서 매매를 못할 것 같고요. 전부 다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WI가 이제 후발주자로 좀 올라오는데 사실 이쪽을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거래대금이라든지 힘 모든 거 면에서는 다 완벽한데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미래생명자원 꼭 미래생명자원이 미래 나노텍이
이런 자리에서 뚫고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슈팅 내는 거랑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거래대금 측면과 힘에서는 조금 WI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등 종목도 아니어서 아마 매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최근 보면 이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시세를 뿜어버렸죠. 이런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실적과 업황의 기대감을 좀 올라왔는데, 일단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은 지지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놓고 눌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제 강력한 거래 대금을 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최근 다음 주는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누적 수급이 무려 1,200~1,3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이 구간을 전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근데 저희는 이런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해버려 가지고 이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셉니다. 일단 돌파고 지지고,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린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재건, 그 다음에 네옴시티, 그 다음에 걸프연합, 중동 산유국들 투자 등 모든 영역에 다 엮어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세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수급도 좋고 업황도 많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진성 TC도 캐터필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오는데 중소업체로서 일단은 박스권 돌파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작년 12월 박스권이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 이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재건 관련해서 SY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 구간까지 이때 상한가 간 것도 모듈러 주택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목요일 날도 모듈러 주택 삼성물산에서 MOU를 한다라는 이슈로 장중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금요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매를 저도 걸어놨는데 체결을 못 시켜서 중간중간 돌파로 들어가려다가 타이밍을 자꾸 놓쳐서 매매 좀 못했는데요. 일단 목요일날 굉장히 셌죠. 목요일날 상따로 들어갔다가 상 찍고 빠지는 거 보고 그냥 전략 매도를 좀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이런 자리가 지금 말고도 다음번에 와도 좋은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 외에 좀 올라 있고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은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근 2년 동안이죠. 이때 많이 터졌으니까 2020년도 11월 12월 이때 많이 터졌으니까 이때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터졌던 거래 대금 거래량을 전부 다 뚫고 올라오는 역사적 거래량이 저는 터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하고요. 지금에는 데크플레이트 이슈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다. 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든지, 추후에 좀 눌리더라도 모듈러 주택 이슈는 계속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재건의 기대감으로 의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미 들고 계시다면 조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같은 모듈러 주택인데 아무래도 SY는 국내 2위 데크플레이트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얘는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약한 것 같습니다. SY가 가면 나중에 후발로 좀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KH건설이라는 회사가 좀 강했는데요. 최근 재건 테마주들 안에서 상한가가 갔던 종목이 당연히 제일 셀 수밖에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도 재건 관련해서 젤란스키 이슈가 좀 나왔고 미국의 합참 의장까지도 재건 관련해서 약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좀 강한 게 KH건설이기 때문에 KH건설도 참 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이런 자리에 좀 매수를 좀 해놨는데 여기서 좀 일부 손절을 하고 물량을 좀 가지고 있다가 사실 이 저가를 깨고 내려온다면 밑에서 당연히 봤어야 되겠죠. 종가 무렵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돌파 확인하고 좀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수익 좀 한 5, 6%, 한 7% 정도 내고 그냥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상승률에 비해서는 좀 적게 먹은 것 같은데 이런 고점 근처까지 가서 마이너스권에 들어갔던 게 매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은 났던 것 같고요. 좀 굉장히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긴 하네요. 굉장히 세게 움직였었고 이 종목도 지금 단기과열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건의 대장이라고 하면 뭐 데모가 있을 것이고 현대 데모가 있을 것이고 현대 에버다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자리이다 보니까 네, 후발주자들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장세구나라고 체크를 해두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종목에서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도 사실 그 카타르 월드컵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외때 뭐 제주 맥주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뭐 이 종목도 카타르 월드컵의 관련주라면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트위치의 한국 철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데요. 12월 13일이고 대량의 거래량 이후에 저는 서서히 눌림을 좀 기다려서 매매해 보시는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좀 기다려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로봇이 좀 움직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로봇이 움직였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나중에 카페에 글을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로봇의 핵심은 변함없이 SPG 감속기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협동로봇의 두산, 그 다음에 협동로봇의 유일로보틱스 정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SBB테크라는 회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쁜 거는 딱 하나 있죠. 신규 상장주고 공모가가 따상으로 출발했다라는 점. 12,000원이 공모가인데 2배로 출발했기 때문에 보통 공모가 아래로 좀 내려가면 이런 저점을 테스트할 수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만원을 이탈하는 시점부터는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SBB테크를 볼 거고요. 내년 CES를 본다면은 올해 연말에는 로봇주를 잡아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XR, VR, 메타버스 이쪽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한 주간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한 주도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장세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